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희소식도 있고 또 화끈한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희소식이네요.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았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가 2개월간의 방역 조치를 마치고 오늘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서 괌 아프라하버 해군기지에서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오늘 아침 괌을 출항해 서태평양 초계 임무 수행을 재개했다고 미 해군이 21일 밝혔습니다. 루즈벨트 항모는 약 5천여 명의 승조원 가운데 1,14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괌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700여 명은 아직도 현재 치료 중이고 완치자 가운데 14명은 재확진을 받아 격리 중이라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루즈벨트 항모의 조속한 작전 복귀를 위해서 이번 바이러스 감염 전개 과정에서 경질된 크로지어 함장을 대신해 이 크로지어 함장의 직전 함장이었던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함장을 현재 함장으로 다시 재보임하고 현재 본토에서 수리 중인 다른 항모 승조원들을 임시로 루즈벨트에 배치해서 부족한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미 해군은 약 2달간의 공백이 있었던 루즈벨트 항모를 최단 기간 내에 작전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괌 인근 해상에서 항공모함 임무 수행 자격 인증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임시로 전개됐던 함재기들이 속속 루즈벨트 항모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약 2주간 괌 인근 해상에서 작전 수행을 위한 몸풀기를 마친 뒤에 오는 6월 초 서태평양 일대 임무 수행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야, 베트남의 다낭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항공기를 통한 해상 보급을 받았어요. 아마 그 해상 보급 물품에 이 코로나19가 섞여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항모 전단이 하나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그야말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세균전이라면 세균전의 완벽한 승리가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과 함대 결전을 치른다면 중국의 해군력 전체를 다 쏟아부어도 안 되고 중국 해군력 전부 다 이제 멸망할 각오를 해야 될 텐데, 세균전을 통해서 정말 이게 만약에 고의라면은 세균전을 통해서 항모 전단 하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전력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뭐 무서운 상황이죠. 2달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승조원들 상당수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등 다른 항모 승조원들, 수리하고 있는 항모들이 있죠. 이제 일부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앤더슨 공군기지에 여기 있던 F-18 슈퍼호넷 이런 전투기들이 이제 가 있다가 지금 이제 갑판에 착륙을 하고 한 2주에 걸쳐서 다시 자격 인증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손발이 제대로 맞는가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또 그 사이에 함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잘 알고 있던 지금 함장 말고 직전 함장, 지금 함장은 이제 국방부에 우리를 갖다가 좀 어떻게 격리시켜 주세요라는 편지 보냈다가 잘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전 함장을 다시 여기로 불러와가지고 함장을 맡겼으니, 뭐 루즈벨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1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지휘하는 것들을 다시 해봐야 되고, 또 항공기도 다시 앤더슨 기지에 갔으니까 다시 여기 이제 루즈벨트에 착함해서 제대로 손발이 맞는가 해봐야 되니까 한 2주간 이 훈련을 한답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태평양 순찰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출항해서 이 지금 인증 절차 마치고 다시 요코스카로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본격적으로 작전을 하게 되고, 지금도 오고 있는 니미츠 항공모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서태평양이 이제 6월 달부터는 항모로 득실득실한 이런 지역이 되겠다. 과연 이 항모들이 무슨 일을 할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자, 까보러 될 것 같은 소식인데요. 러시아 무기는 카탈로그 데이터만 보면 정말 우주 정복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이 최근 로봇에 의한
무인 조종에 성공했다는 러시아 국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자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이 최근 비밀리에 무인 비행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모든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크렘린이 전투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율적인 무기를 공개하는 데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한 이후에 나온 성과라며 이는 보이지 않는 전투기를 무인화 단계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F-22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이 수호이 57 전투기가 최근 로봇 조정 시스템, 즉 무인화 시스템과 통합되어 성공적으로 비행을 수행했으며 이 무인 전투기는 또 다른 무인 전투기인 S-70과 연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형 군집 드론의 일종인 S-70은 5.5파운드의 폭약을 싣고 100대가 하나의 무리처럼 움직이며 수호이 57의 통제를 받아서 특정 목표에 대한 대량 공습을 가할 수 있는 무인기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무인화된 수호이 57의 시험 비행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기술적으로 안정이 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스텔스 전투기의 무인화 기술이 러시아 주장대로 성공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수호이 57. 사실은 폼은 참 멋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데 뒤에 꽁무니 한번 보십시오. 배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배기구 지금 그대로 다 노출이 돼서 동글동글하고 있지 않습니까? F-22 보면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스텔스는 열추적 미사일에 대해서도 억제력을 좀 가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형상적으로 스텔스가 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노출해 놓고도 이게 F-22에 필적하는 스텔스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걸 무인화에 성공했다. 무인 전투기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로봇이 지금 조종한다. 아니 지금 이게 실제 사람이 조종해가지고도 지금 시베리아에서 지금 추락하고 그러는 마당에 로봇이 조종을 성공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또 S-70 소형 군집 드론 이걸 또 AI 군집 드론인데 이걸 또 대량으로 통제해가지고 적진을 폭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S-70은 5.5파운드, 그러니까 한 2.5kg 정도의 폭탄을 내장한 이런 그 소형 드론인데 AI가 통제를 하고요. 이게 한 100개 정도가 이제 군집으로 움직이면서 이 수호이 57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kg 정도의 폭탄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브라 공격 헬기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70mm 로켓 이 정도의 위력이 좀 됩니다. 그게 한 2.5kg 폭약 정도 되니까 그 70mm 로켓 정도의 위력을 100개를 지금 이제 이 소형 군집 드론이니까 70mm 로켓은 직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유도도 개발했지만 이런 걸 100개를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자폭을 시킨다. 야, 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러시아 무기는 까보니까 아니네. 성능이 안 나오네. 정말 이 카탈로그 데이터, 스펙상의 데이터는 세계 최강이고 미국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까보니까 이건 너무 형편없네. 이게 러시아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 무기를 뺏긴 중국, 까보니까 중국제. 이거는 원형이 까보로인데 까보중 그걸 뺏긴 건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건 더 형편없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무기는 국산이다 아니다 러시아제다 뭐다 다 변하다 다 필요 없이 우리나라 지켜줄 수 있는 성능 좋은 무기가 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